선생님, 네. 여기 입찰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입찰가를 얘기해달라고요? 입찰가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입찰가를 얘기 안 하면 이걸 네.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아니 입찰가를 얘기해달라고요? 저는요 일단 온라인으로 조사했었을 때 만약에 빠르게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 저는 약 7억 9천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감정가가 8억 8,600인데요 그래서 한 번 유찰돼서 10월 15일 날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2차에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현재 6억 2,200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 팔 수 있는 가격을 7억 9천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보다 1억 7천 정도 더 써야 되는 거고 시장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억 7천 정도 싸게 시작하는 가격이 되는 거겠죠. 안녕하세요. 네, 여기 그 일산에 있는 후곡마을 아파트인데요. 이 아파트도 지금 경매에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일단 구두상으로 어느 정도 수익에 관한 부분까지도 좀 이야기하고 싶어서 나왔고요.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쪽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고요. 이 아파트에 저는 장점으로 봤던 게 역하고 되게 가깝습니다. 일산역하고 매우 가깝고 그리고 또 거주하는 뭐 주차 공간도 되게 뭐 나쁘지 않고요. 딱히 여기서도 딱히 느껴지는 단점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게 전용 면적이 지금 40평이에요. 전용 면적이 40평이어서 아마 방 4개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경매 물건상 약간의 이제 입지 인프라는 딱히 단점이 없었는데 경매 물건상에 관한 약간의 단점이 이제 40평이니까 관리비가 조금 세게 나올 거잖아요. 그래서 약 한 경매지 기준으로 봤을 때 440만 원 정도가 지금 미납관리비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납관리비는 지식 기준으로 봤을 때 공용 부분만 인수한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가격까지 알아낼 수 있는지 한번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매물을 볼 때 네. 주의 깊게 봐야 하는 부분이 어떤 게 있을까요? 당연히 이제 이런 아파트 물건은 정형화되어 있는 체계가 있다 보니까 잘 내가 팔 수 있느냐, 내가 시장에 내놨을 때 매매를 수월하게 할 수 있느냐가 이제 1번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럼 내가 이걸 시장에 내놨을 때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냐,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팔 수 있는 가격이 나온 상태에서 내 입찰가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입찰가가 나온 상태에서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취득세, 법무 비용, 그다음에 명도 비용, 인테리어 비용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항목을 넣었었을 때 우린 그것을 이제 개발하는 사람들은 원가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 총 원가가 이 팔 수 있는 가격보다 낮아야 됩니다. 낮아야지만 내가 얼마만큼 수익을 얻겠다라는 상태로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거를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내가 팔 수 있는 가격을 네. 알아보는 방법은 어떤 게 있나요? 네, 보통 이제 저는 두 가지 형태로 이제 하는데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 여러분들도 알고 있다시피 이제 온라인으로 알아봅니다. 온라인으로 알아볼 때 여러 가지 이제 앱들을 보고 하시잖아요. 플랫폼이라든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아실, 호객노노, 뭐 디스코, 그다음에 국토부 실거래가 이렇게 다양한 플랫폼 사이트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제 기준이고요. 제 기준으로 봤었을 때 저는 가장 신뢰 있게 보는 사이트가 바로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입니다. 국토부 실거래가 사이트에서 보면 그 면적이 전용 면적으로 다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로 나온 물건의 전용 면적을 클릭하면 그 전용 면적이 몇 년, 몇 월, 며칠에 거래가 되었다라는 거래 내역에 관한 가격들이 나옵니다. 그럼 그 가격에 관해서 평균치를 봐서요. 이제 팔 수 있는 가격이 요만큼 되지 않을까라고 1차적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형태가요.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옵니다. 오프라인으로 와서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 내가 이 물건을 7억 9천 또는 8억에 팔 수 있다라고 온라인 조사가 끝나면 이제 오프라인으로 공인중개사 분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 선생님 지금 101동 101호가 아파트가 경매로 나왔는데요. 저는 이것을 빠르게 급매로 판다 그러면 7억 9천에서 8억 정도면 좀 빠르게 손님이 붙을 수 있는 가격이 될까요? 라고 이야기하고 하면서 서로 간에 가격을 조율합니다. 그러면 공인중개사분이 그럼 그 정도 가격이면 내부 인테리어가 안 돼 있어도 빠르게 손님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그 정도 가격이면 내부 인테리어가 조금만 돼 있어도 뭐 한 1,000만 원 정도는 더 올려서 손님을 빠르게 붙여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는 이제 대화를 통해서 급매로 나와 있는 게 뭐 7억 7천짜리도 있다. 똑같은 면적인데 그러면 우리는 그 가격보다도 더 아래로 입찰가를 산정해야 되고 팔 수 있는 가격을 정해야겠죠. 그렇게 공인중개사 분들하고 대화를 통해서 팔 수 있는 가격을 2차적으로 한 번 더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이 오프라인으로 조사한 가격과 온라인으로 조사한 가격을 토대로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구나 라고 결론을 짓는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이제
세부적으로 얘기하면 경매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내용, 정보, 상황들이 현장 오프라인에 오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나타났던 정보가 장점이 되면 당연히 가격적으로 플러스가 되겠지만 단점이 되는 부분, 그러니까 건물에 관한 하자라든가 어떤 문제가 경매지에는 나와 있지 않은 거라면 당연히 가격적으로 더 다운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오프라인 현장 조사는 최소 한 번은 꼭 오셔서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야 내 돈을 조금 더 수익화시킬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양쌤, 네. 여기 입찰가는 얼마 정도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입찰가를 얘기해달라고요? 입찰가를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아니 입찰가를 얘기 안 하면 이걸 네. 어떻게 공개를 합니까? 아니 입찰가를 얘기해달라고요? 네. 일단은 좋습니다. 일단 여러분들 뭐 가격에 관한 것은 이제 조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가격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유동이 있고요. 이거는 현재 그냥 제 기준으로 러프하게 좀 보수적으로 조사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과감없이 이야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한 게 꼭 정답이다, 맞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냥 저 사람을 러프하게 저런 식으로 조사를 했구나라고만 참고용 정도로만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요, 일단 온라인으로 조사했었을 때 만약에 빠르게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 팔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가라고 봤을 때 저는 약 7억 9천 정도라고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감정가가 8억 8,600인데요. 그래서 한 번 유찰돼서 10월 15일 날 진행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2차에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현재 6억 2,200에 시작하는 물건입니다. 저는 이 팔 수 있는 가격을 7억 9천이라고 봤습니다. 그러면 최저가보다 1억 7천 정도 더 써야 되는 거고, 시장 가격 기준으로 봤을 때는 거의 한 1억 7천 정도 싸게 시작하는 가격이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입찰가 외에 들어가는 추가적인 비용 항목들이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뭐 취득세, 법무비용, 인테리어 비용, 뭐 명도 비용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요. 저는 추가 비용을 약 한 3,200만 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파트가 6억 이상 된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취득세가 2.2% 정도 됩니다. 그래서 취득세만 약 한 1,400만 원 정도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또 미납관리비가 약 440만 원 정도니까 뭐 러프하게 400만 원 정도 잡았고요. 그다음에 인테리어 비용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턴키로 잘 하진 않고요. 이제 디벨롭을 하고 있다 보니까 직영으로 합니다. 직영으로 각각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공사를 하는데 저는 이것을 좀 1,000만 원 정도라고 봤고요. 1,000만 원에 대한 그 항목은 도배장판, 그다음에 싱크대, 그다음에 화장실, 그다음에 등, 네, 요 정도를 이제 신품으로 교체했었을 때 비용이라고 봤습니다. 물론 이것도 어떤 사람을 데리고 오느냐, 어떤 자재를 쓰느냐에 따라서 이 제가 러프하게 잡은 1,000만 원 금액에서 자재와 인건비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입찰가를 한 7억 2천 정도로 봤고요. 할 수 있는 가격은 7억 9천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예상하는 대출도 또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예상하는 대출을 그냥 러프하게 낙찰가의 80% 해가지고 5억 8,40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봤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출이랑 그다음에 추가적인 비용 이런 금액들이 나오면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항목과 부분이 그럼 내 에쿼티, 내 자본금에 도대체 얼마가 들어가느냐라는 것도 이제 계산적으로 나옵니다. 그랬었을 때 약 한 1억 7천 정도라고 저는 계산이 됐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 그냥 주관적인 제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나요? 입찰가 처음으로 이야기하네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참고용 정도만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까 이제 물건지에 왔습니다. 자, 이 물건은요 24타경 7853이고요. 후곡마을입니다. 1007동 15층 2호 라인에 있는 물건이고요. 전용 면적이 약 39평, 그러니까 러프하게 보면 40평 정도 되는 아파트입니다. 그래서 현재 이 물건은 6억 2천에 시작하는 물건이고요. 제가 조사했었을 때 시장에 빠르게 팔 수 있는 가격은 약 한 7억 9천 정도라고 봤습니다. 굉장히 최저가 기준에서 봤을 때 굉장히 싸게 나왔고요. 그래서 한번 또 현장에 와봐야 되잖아요. 혹시나 사람이 있는지, 그분이 어떤 상황이신지, 또 그분의 성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소유자 겸 채무자가 있다면 명도에 대한 난이도를 이제 본다 그러면 그분하고 이제 몇 마디 해보면 알겠죠. 협조적으로 나오는지 비협조적으로 나오는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리얼하게 있는 그대로 공개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한번 들어가서 자세히 이야기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시죠. 잠깐만, 15층 2호 15층 15층 1호 15층 2호가 왜 없지? 이게 15, 1 여기 왜 1호 라인밖에 없지? 여기 있나? 여기 있구나.
여러분들, 네, 보통 우편함은 한쪽에 몰아서 있는데 이 양쪽에 있다 보니까 왜 2호 라인 게 없지 하고 돌아봤더니 여기 있네요. 그죠? 네, 우리의 목적물입니다. 네, 우리의 목적물 우편함을 보니까 많이 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점유자가 없을 수도 있고요. 확실히 이 물건이 경매로 나왔다라고 표시가 되는 것이 법률사무소 어디 경매 어디 법원 경매 이렇게 보시면 네네 이런 식으로 네 서류들이 네, 굉장히 많이 와 있습니다. 보통 경매로 나가게 되면 네. 우편함은 그냥 제일 먼저 봤을 때 네. 여기 막 쌓여 있는 것만 봐도 대충 알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근데 이게 또 정확한 데이터가 될 수는 없고요. 쌓여 있으면 사람이 없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쌓여 있지만 사람이 또 있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없는데 없어가지고 사람이 있어가지고 없는 건가?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우편함을 갖고 가니까. 근데 또 가보면 없는 경우도 있어서 이것은 우편함에 우편물이 있다, 없다 이 정도만 보시고 이제 조금 이렇게 이제 봐가지고 이름 정도만 채무자가 만약에 홍길동이다. 그럼 여기 우편함에 여기 뭐 이렇게 홍길동이라고 되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확실히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게 맞구나. 요 정도의 데이터만 산출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올라가 보겠습니다. 네, 우리 아파트가 사용 승인이 95년도에 된 아파트예요. 그래서 뭐 공용 부분은 그냥 그러면 10년 됐잖아요. 그래서 10년 정도 됐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수준의 아파트다. 엘베는 교체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 듯한 느낌이네요. 그렇죠? 24년도 작년에 한 것 같네요. 그렇죠? 10년 정도 되다 보면 이제 노후되는 장비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 것들 뭐 엘베시도 있고 관리사무소에서 관리하는 그런 공용 배관들을 이제 교체하거나 관리하는 경우가 있으니까 네 여러분 네 목적물이 딱 봐도 그 의정부 고양지원에서 법원 등기가 많이 와 있습니다. 그죠? 네. 이게 다 경매에 관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이것도 맞습니다. 집행관 사무소에서 이렇게 안내문을 꽂아둔 내용이고요. 이도 보시면 경매지에 나와 있는 성함과 여기에 있는 성함이 동일합니다. 이 정도면 이제 뭐 없을 것이다 라고 추정은 되고요. 그래도 한번 여기는 임차인이 없고요. 소유자님 채무자가 있는 것 같습니다.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안 되네요. 안 되네요. 그쵸? 미납관리비가 440만 원이나 있는데 이 정도면은 그럼 또 공실로 있은 지 오래된 것 같다. 자, 근데 우리 항상 이야기했었잖아요. 우리의 목적물에서 어떤 데이터를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면 여기에서 없네 가야지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죠? 윗집, 아랫집, 옆집도 탐문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부동산에서 나왔습니다, 선생님. 부동산 왜요? 네, 선생님 그 말씀만 잠깐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그냥 말만 해보세요. 네네네네. 여기 앞집 있잖아요, 선생님. 앞집 잘 몰라요. 앞집 잘 모르세요, 선생님? 그래요? 누가 내놨어요? 여기가 경매로 나왔어요. 결국에는 좀 경매로 나와가지고 그래서 여기 좀 안 계신 지 오래된 것 같더라고요. 오래됐어요. 그쵸. 오래됐어요. 예. 두 분이 이렇게 헤어지고 나서부터는 그럼 여기도 노부부님이 노부부 아니에요. 그럼 젊은 저 정도. 50대 그러면? 그렇죠. 50대 정도 되는 부부가 살고 있었는데. 60대. 60대. 근데 경매 얼마예요? 지금 6억 2천에 시장. 6억 2천. 아깝다. 네. 너무 지금 한 아깝다. 8억 정도 되는데 시장 가격이. 아니 10 메다까지 갔었잖아. 네, 최고가는 이제 과거에 그랬었는데. 근데 지금 8억이에요. 네. 그러면 사모님 여기가 지금 방 4개잖아요. 네네네. 방 4개. 그죠? 보시려고요? 네, 구조만 잠깐 봐도 돼요? 그러면 안녕하세요. 구조만 잠깐 보고 바로 나갈게요. 네네네. 네네네. 이렇게 돼 있구나. 그러시구나. 여기 방 하나. 네네. 어르신 안녕하세요. 안녕. 잠깐만 구조만 네, 구조만 보고 잠깐 나갈게요. 네. 구조만 보세요. 네네네. 여기 이렇게 거실 있구나. 그 당연하지. 네네, 거실 이렇게 있고, 방 여기 하나, 방 4개. 둘, 네네네. 이렇게. 저기도 한번 보고. 네. 요렇게. 근데 너무 싸다. 네. 6억이래 6억. 지금 시작 가격이 6억이에요. 어떤 네. 점이야? 네.
대표님 그 저희 네. 경매지에 나온 면적이 몇인가요? 지금 이 39평 전용. 네. 그러니까 40평 되는 근데 거지. 누가 47평. 아, 네네. 네, 근데 네. 누가 내놨어요? 경매. 아, 요거는 그 경매로 내놓은 게 은행에서 경매를 내놨어요. 아마 은행에서 돈을 빌렸는데, 예, 그 안 갚으니까 은행에서 이제 경매로 보낸 것 같아요. 너무 네. 경매하면 누구든지 사면 괜찮아. 예, 네네네. 아, 6억 말도 안 돼. 네네. 지금은 그럼 사모님 여기 화장실은 거실에 하나 있고 안방에 이렇게 네, 하나 네, 있어요. 아, 커요. 커요? 네. 안방게 더 커요? 안방 거 네. 똑같아. 아, 똑같아요? 이게 조금 더. 네네. 알겠습니다. 사모님 잘 봤습니다. 베란다가 엄청 크고. 아, 이 앞뒤로 있잖아요. 또 네, 베란다가. 근데 네. 베란다가 엄청 커요. 아, 크다라는 게 이 폭이 크다라는 거죠. 폭도 크고 또 길고. 아, 그럼 이제 사모님 여기 그 이제 관리비가 예. 한 30만, 한 50만 원 뭐 이렇게 나와요? 60만 원. 60만 원. 6, 70. 6, 70만 원 정도. 겨울에는 한 80. 겨울에는 80. 아, 알겠습니다, 사모님. 네. 고맙습니다, 사모님. 네. 네. 안녕. 아이고 너무 싸긴 싸다. 네. 아유, 말도 안 되는 가격이야. 예. 전세값도 안 되잖아. 네, 그런 것 같아요. 보니까. 네, 킨텍스 이런데 6억 넘을걸요? 네, 네, 네. 그죠? 네. 그래서 이제 또 실제 이제 낙찰되는 가격은 또 어떨지 더 몰라가지고. 내려가? 아니죠. 시작 가격은 6억이기 때문에 6억 이하로는 쓸 수가 없어요. 6억 이상으로만 써야 되니까. 네, 네. 예, 예, 예. 네, 사모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내려가서 또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이게 바로 그 옆집, 윗집, 아랫집을 탐문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바로 맞은편이기 때문에 내부 구조를 이렇게 현실적으로 직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그런 장점이 있고요. 또 이렇게 탐문하다 보면 협조적인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러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도 여기 내부 보니까요. 여기 저도 살고 싶네요. 그리고 또 우리가 관리비도 대충 얼마다 또 실제 점유하고 계시는 분한테 이야기를 들었으니까요. 아, 관리비가 방 4개짜리 구조로 되어 있는 건 겨울에는 80, 뭐 60, 뭐 이렇게 얘기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빌라든 아파트든 해당 목적물에 사람이 없다 하더라도 앞집, 윗집, 아랫집, 그죠? 이렇게 다 탐문하시면 좋습니다. 이번에는요, 내부 구조도 봤고요. 그다음에 계절마다 관리비가 얼마 나오는지도 대략적으로 점유해 주시는 분이 목적물 아니고요. 이제 앞집에 거주하시는 분이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지금 관리사무소가 문이 열려 있는지 닫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한번 또 그래도 가보겠습니다. 집안까지 이렇게 보여주신 분은 저 처음 뵌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런 경우가 자주 있나요? 이런 경우가 사실 이거는 복불복입니다. 사람이 있는데도 그냥 밖에서 이야기하세요. 들어오지 마세요. 뭔데요? 라고 반응을 해서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처럼 또 협조적으로 나와가지고 안을 보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집을 실제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사실 좀 가봐야지, 탐문을 해봐야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또 제가 생각했던 건 뭐 옆집이 비협조적으로 나와서 문을 열지 못했다. 그러면은 뭐 윗집도 가볼 수 있잖아요. 그죠? 윗집에 갔었을 때에는 꼭 물어봐야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뭘까요? 바로 누수입니다. 탐문을 했었을 때 그 목적물이 가운데 있으면 윗집에서 생기는 어떤 누수, 또 저희 목적물이 있으면 아랫집에 또 누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 누수가 혹시 있나요? 또는 윗집에서 뭔가 불편한 사항이 있나요? 이런 질문을 꼭 해서 데이터와 정보를 확보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아랫집에 갈 때는 네. 위쪽에서 뭐가 새는 뭐 그런 게 누수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게 되고 윗집에는 그러면 어떻게 이제 윗집에 갔었을 때에는 혹시 아랫집에서 뭐 어떤 건물의 하자 관련해가지고 피해가 있으신가요? 뭐 윗집에서 사람 간의 분쟁 상태가 있다거나 뭐 그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2층에 살잖아요. 그럼 이제 3층 사는 사람한테 혹시 아래층 사람이 불편함을 주는 게 있나요? 또는 뭐 어떤 건물에 관한 하자가 있었었나요? 또는 3층에서 누수가 있어서 2층에 피해를 준 적이 있었나요? 이런 내용들을 물어보고 탐문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인테리어 공사를 할 때 가장 껄끄러운 부분이 바로 누수입니다. 물론 누수도 탐지를 하고 조치를 하고 잡으면 잡을 수 있기는 한데요. 누수가 이제 조금 골치 아픈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누수에 관한 문제를 가장 먼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저쪽이 관리사무소인 것 같아요. 근데 분위기상 봤을 때 불도 꺼져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여러분 문이 여기 보시면 관리사무소가 있는 것 같은데요. 문이 잠겨 있네요.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미나칼리비가 총 경매지 기준으로는 440만 원인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인수해야 될 부분이 공용 부분이기 때문에 공용 부분이 얼마인지 좀 탐문을 하고 그 정보를 알아내고 싶었는데 문이 잠겨서 아쉽고요. 만약에 이 물건을 또 여러분들이 입찰하신다 그러면 평일 한번 와서 탐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영상을 보는 구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게 그러면 양쌤 여기 왔는데 관리사무실에서 뭐 개인정보라서 안 알려준대요. 이렇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이게 또 사람 간의 일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의 뭐 주민번호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유연하게 이렇게 좀 바카스라든가 음료수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음료수 같은 거 한 박스 사가지고 공손하게 이야기하시면 또 마음의 문을 열어서 정확하게는 아니더라도 대략적으로 뭐 한 400만 원 정도가 밀려 있느냐 그러면서 그 부분은 낙찰자가 지불해야 되는 금액인데 그 금액 정도만이라도 정확하진 않아도 대략적으로 좀 알고 싶다라고 대화를 하면서 이렇게 탐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이 관리사무소에 있는 분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공손하게 이야기하면 관리비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엄청나게 문제가 생기거나 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돈을 안 내는 것도 아니고 내기 위해서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좀 지혜롭게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다른 데에서 이제 인터뷰를 했을 때도 이야기했는데요. 경매로 나온 부동산에 관한 물건만 딱 보면 객관적으로 나옵니다. 좋다, 안 좋다, 또는 장점, 단점. 근데 이제 그 부동산에 얽혀 있는 게 주가 뭘까요?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람이다 보니까 그 사람의 근본적인 게 이제 마음이고 심리잖아요. 그 마음과 심리와 감정을 잘 유연하게 또 이렇게 다뤄야 됩니다. 달래줄 땐 달래주고 또 유연하게 이렇게 좀 밀당을 할 땐 밀당을 해야 되고 또 심리전을 해야 할 땐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이건 다른 얘기긴 하지만 특수물건 같은 거 공유지분 물건 같은 건 공유자들하고 대화를 할 때 그렇게 좀 약간의 밀당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도 좀 잘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 우리 구독자분들이 리얼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아 저런 방법이 있구나 그래서 참고용으로 한번 적용해 보시면서 이렇게 탐문 활동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요 이제 또 팔 수 있는 가격을 또 오프라인으로 와서 조사를 해봐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아파트면 아파트 단지의 바로 앞에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있어요.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근데 또 오늘이 이제 일요일이다 보니까 문이 잠겨 있을 확률이 매우 높겠죠. 그래도 이제 혹시 모르니까 문이 열려 있다면 그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탐문하러 가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물건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이제 눈에 띄는 부분이 뭐냐면 미나칼리가 뭐 44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사실 딱히 뭐 눈에 띄는 건 없습니다. 왜냐면 권리 분석상으로도 소유자 겸 채무자이기 때문에 권리 분석도 이상이 없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신중하게 해야 될 것만 있겠죠. 바로 입찰가를 어떻게 산정할 거냐. 그것만 신경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부동산이 다 잠겼습니다. 원래 주말에는 이렇게 보통 전화하고 예약하고 하거나 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문이 열려있길래. 그리고 여러분들 입지 인프라를 볼 때요. 이것도 제 주관적인 생각이고요. 입지 인프라는 이제 처음에 우리가 지도상으로 볼 겁니다. 지도상으로 경매로 나온 물건을 이렇게 동그랗게 체크가 돼 있고 그 주변에 상권들이 뭐가 있느냐 또 입지 인프라가 뭐가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는데 물론 지도상으로 보는 것도 일단은 1차적으로 참고를 하시고 1차적으로 참고한 내용을 가지고 현장에 와서 보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와서 봤었을 때 이런 마음으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손님인 것 마냥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이 물건을 매매로 시장에 내놨을 때 과연 손님들 기준으로 내가 이렇게 입지 인프라를 봤었을 때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는지 어떤 장점이 느껴지는지 그 두 가지 안을 놓고 입지 인프라를 보시면 매매할 때 야 이런 장점이 있으니까 돌아다녀 보니까 이런 장점이 있네 그럼 매수 손님도 이런 감정 이런 장점을 똑같이 느끼겠지? 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입지 인프라는 지도상으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걸어서 느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들. 그럼 오늘 물건 소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또 좋은 물건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아파트 같은 물건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좀 추가적인 비용이 어느 정도 예상을 했는지 그리고 팔 수 있는 가격은 얼마였는지 이런 가격적인 부분까지 최대한 좀 세세하게 여러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가격은 저의 주관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그냥 참고용 정도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에 또 여러분들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